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5강, 한국 어문학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의 기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기는 사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똑같은데요. 변수, 조건, 반복, 그리고 자료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딥러닝까지 모두 가능한 엄청나게 쉬운 문법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고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에 독립적이고 인터프리틱식이고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쉽다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토대로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인 변수, 조건, 반복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요거 변수, 조건, 반복은 파이썬 말고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개념적으로라도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이썬이 강력한 이유는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 뭐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죠.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새로 개발하지 않죠. 이미 설치된, 그러니까 설치돼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에 있는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해가지고 그냥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개발하지 않잖아요. 사실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잘 가져와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에요. 이 기능 여기서 가져오고 저 기능 여기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가져올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이 가져올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혹은 패키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파이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수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료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인 변수, 조건, 반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인 변수. 벌써부터 이제 나가려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쉬워요.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애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다들 수포자여가지고 저도 수포자예요. 저 수학 싫어요. 하지만 변수의 가장 기본 개념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변수라는 건 뭘까요? 변수는 그냥 가공의 하나의 상자예요. 우리가 물건들 정리하면서 이제 상자에 넣잖아요. 그 상자에 넣고서 이거는 책을 모아놓은 거야. 이거는 옷이야. 이거는 옷 중에서도 겨울 옷이야. 이거는 여름 옷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이기 마련이죠. 그 이름표가 곧 변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요거를 안녕하세요라는 걸 A라는 변수에 넣는 거죠. 예. 그러면 요 A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상자 A라는 상자에 안녕하세요를 넣었으니까 안녕하세요가 존재를 하겠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B라는 상자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넣어볼게요. 그럼 B에는 뭐가 있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변수들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하면 뭘까요? A에는 뭐가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가 있었죠. B에는 뭐가 있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C에는 A 플러스 B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눈에는 A, B로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와 만나서 반갑습니다죠. 예. 그게 A, B로
대체되어 있는 거죠. 물론 텍스트는 더하기만 되고 빼기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뺄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는. 뭐 이거를 하는 방법도 아주 뭐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텍스트는 더하기만 가능하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고 뭐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어, 그 반대로 이제 숫자에서는 사칙 연산이 다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D가 1이고 E가 2면 F는 D 플러스 E입니다. 그럼 F는 뭐죠? 네? 이거 초등학교잖아요. 네, 초등학교니까 여기에는 3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산술이 어렵고 말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value, 값을 임의의 변수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D로 표상이 되지만 실제 안에 있는 건 1이다. 이거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변수의 핵심입니다. 변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아무런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어요. 저야 뭐 책을 정리하고서 책이라고 이름을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자는 북이라고 뭐 영어로 적을 수도 있겠죠. 누구는 중국어로 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어로 해도 이거는 전공책, 이건 교양책 이런 식으로 따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여러분 마음대로. 딱히 정해진 명확한 규칙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권장하는 게 있긴 있는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벨을 붙인 박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냥. 그 라벨도 여러분 마음대로 붙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딱히 규칙은 없고 변수라는 거는 어떤 걸 넣을 수 있는 빈 상자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자, 조건입니다. 조건. 갑자기 변수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조건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if, else 너무 어려운 영어인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어떤 if 만약에 AA가 사랑해라면 프린트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어렵나요? 프린트 전 모르겠는데 프린트가 무슨 뜻이지? 안 어렵잖아요. 프린트 한다 우리 프린터 할 때 그 프린트겠죠. 출력하다 뭘 출력하죠? 저도 사랑해요를 출력하죠. 근데 AA 여기 변수 임의의 변수 AA에 사랑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else겠죠. 어, else 뭐가 아니라면 그럼 뭘 했느냐? 또 프린트 출력하는데 뭘 출력하냐? 뭐라고요를 출력하게 됩니다. 맨 위에를 보면 아까 전에 변수 입력할 때 뭐 여기 변수명이 있고 땡땡이 있었죠. 이퀄 있는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실행을 해보면 되긴 하는데 일단 설명을 해주면 str은 스트링 입력값을 문자값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거는 input. 이것도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 인풋이 뭘까? 뭘 입력하는 것 같죠? 뭔지 잘 모르겠어도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입력해서 문자로 바꿔준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실습 시간에 제가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랑해를 넣었다면 AA가 사랑해죠. 사랑해하고 같죠. 여기 보시면 변수하고 미묘하게 다르죠. 여기는 땡땡 이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여기서는 if 판단을 할 때에는 땡땡이 두 개다. 그래서 사랑해면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가 아니고 너가 싫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땡 A는 너가 싫어 이니까 사랑해하고는 다르죠. 이러면 저도 사랑해요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else 뭐라고요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얘를 자동으로 이제 수백 번, 수십 번, 수억 번을 반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는 뭐 수억 번을 반복시킨다고 해도 짜증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다운이 될 수는 있겠죠. 컴퓨터 성능이 안 좋다면. 하지만 짜증내지는 않아요. 블루 스크린도 짜증이라고 하면 짜증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반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컴퓨터의 최대 장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뭐 제일 간단한 반복 구문이 for입니다. for.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계속 반복해 준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1이 들어갑니다. i로, i가 1이고, 프린트, 아까 출력하다 나왔었죠? 그러니까 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2가 들어가서 2가 출력이 됩니다. 3이 들어가서 3이 출력이 되고, 쭈르륵 가는데, 특이한 점은 이게 10이 안 나오죠? 그냥 파이썬의 문법에서 맨 마지막 정수값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다. 잘 모르겠으면 외워라. 그리고 그냥 그런 거다. 우리가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어 문법이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특이한 게. 그래서 반복을 해줄 수 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반복을 해줄 수 있는 명령문들은 뭐 will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명령어 자체는 찾으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 명령어 자체를 기억하지 마시고 컴퓨터는 반복을 잘 해준다. 그리고 그 반복을 뭘로 시켜야 되느냐라고 고민될 때는 뭘 해준다? 검색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거, 복잡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AAA는 90, 90, 25, 67, 45, 80이 나오네요. 네. 아까 전에는 한 개의 숫자만 넣어놨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박스에다가 한 개만 넣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물건들을 막 집어넣죠? 그거하고 똑같이 AAA라는 박스에 90, 25, 67, 45, 80이라는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순서대로 집어넣어 줬고 for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요거를 반복해 줘요. 반복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90이 들어가고 다음엔 25가 들어가고 다음엔 67이 들어가고 45가 들어가고 8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건 90이죠. 네, 90이 들어가고요. 이게 아이들 여기 90은 if 90이 60보다 큰가요? 네, 크겠죠. 그러면 else로 안 가고 여기로 곧장 프린트 네, 출력하다라는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str 아까 간단히 설명했죠. 네, 문자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자 값으로 왜 바꿔주냐? 여기 뒤에 있는 게 점으로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문자죠. 그러니까 숫자하고 문자를 더할 수는 없어요. 파이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90은 숫자죠. 숫자를 강제로 문자로 바꿔준다. 뭐 이런 건데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어쨌든 90점으로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곧장 9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AA는 다른 요소도 있죠. 다음에는 90 다음에 25, 25가 들어가면 if 25가 60보다 크면 큰가요? 25는 60보다 작죠? 그러면 else 프린트 25점으로 불합격입니다. 더 노력하세요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67이 들어가게 되겠죠? 67은 if 67은 60보다 큰가요? 네,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45, 45가 들어가서 45는 60보다 큰가요? 작죠? 그러면 45점으로 불합격입니다. 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80이 들어가고 80은 크죠? 80으로 합격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변수, 조건, 반복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명령문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뭐, 뭐 통계, 패키지, 라이브러리,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익숙해져야 될 거는 변수 조건 반복입니다. 이 변수 조건 반복이 복잡하게 조금 더 뭐 비틀어져 있을 뿐인데요. 기본기는 여전히 변수 조건 반복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기 중에서 중요한 건 자료형입니다. 어떤 데이터 형태를 넣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자료형에는 뭐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 튜플, 사전, 집합, 진위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주 사용하는 건 숫자형이겠죠. 그리고 문자는 문자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알파벳 나오고 한글 나오고 뭐 한자 나오면 문자고 그건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숫자는 뭐 number, integer, float, 뭐 complex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인티저다, 숫자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이게 고급 난이도로 가면은 처리 속도와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어떠한 뭐 숫자형 타입을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거는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처리만 되면 되잖아요. 일단 나중에 고급으로 올라가셔서 더 고민하시고요. 자, 처음 들어갈 때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다 정도만 일단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숫자의 특징은 뭐다? 사칙연산이 된다. 근데 문자는 사칙연산이 됐냐? 문자 나누기 문자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딱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리스트나 딕셔너리 타입 같은 게 있습니다. 리스트는 뭐냐? 아까 전에 살짝 나왔죠. 그냥 순서대로 여러의 값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 단위로 들어가고 뭘로 나눠져 있죠? 네, 쉼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대괄호, 요걸로 꺽쇠가로, 요걸로 감싸져 있죠. 그런데 문자는 조금 다르죠. 문자는 어떻게 하죠? 네, 똑같이 쉼표로 구분이 되고 있지만 문자의 시작과 끝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제 대괄호로 감싸주는 건 똑같고요. 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얘가 무슨 기능이 있고 뭐 어떻게 특색이 있고 모르셔도 돼요. 입력만 중요하죠. 여러분 입력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출력하면 이런 형태로 된다 정도만 인상에 남겨주시면 돼요. 이걸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그 리스트였나? 뭐 이런 식으로만 적당히 기억만 인상에 남겨주시면 될 거고요. 딕셔너리 타입은 사전이죠. 사전 뭐의 사전이지? 라고 보면은 이제 꺽쇠 가로가 조금 다르죠. 물결 꺽쇠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 보시면 name, pay, 그다음에 폰, 뭐 전화번호, birth 111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시면은 어떤 항목이 있고 해당 값이 있고 항목이 있고 해당 값이 있고 항목이 있고 해당 값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전처럼 사전에 보면 얘가 항목명은 뭐 의미 1번은 뭐 의미 2번은 뭐 이거의 반의어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사전처럼 돼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딕셔너리 타입입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항목과 값은 땡땡 요거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 문자는 아까와 똑같이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기본적인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쉼표로 구별을 해주고 있는 거가 직관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스트는 순서 있는 자료, 사전은 순서 없는 자료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순서가 없나 보다. 순서가 없겠죠. 얘가 뭐 네임페이가 뒤로 간들 네임페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그대를 나는 사랑합니다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뭐 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얘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괄호 모양만 다르죠. 리스트하고 튜플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괄호가 다르죠. 괄호가 다른데요. 뭐 얘가 뭐 하나는 요소값의 변화가 가능하고 요소값의 변화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튜플에서는 대괄호 안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나? 이거 뭐지? 왜 하나는 요소값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뭐야? 이거는 요 안에 있는 요거들을 이제 뭐 수정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뭐 이런 거고 여기는 그게 안 된다. 왜 그럴까? 그거는 다 필요가 있어서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네, 일단 없습니다. 괜히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충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뭐를?
자, 자료형에는 숫자, 문자, 리스트, 투풀, 사전, 집합, 진위 뭐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건 숫자, 문자, 뭔지 뭐 이건 제가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혁세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리스트 형태로 있고 이제 뭐 튜플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전이라는 게 이렇게 물결가루로 있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인상에만 살짝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셔요. 예, 왜냐면 처음부터 이걸 달달달달 암기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피곤해지십니다. 예, 실제 돌려보면서 그때 경험적으로 체득해 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